99%가 모르는 사실부터 말하겠습니다.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칼집 없는 칼과 같습니다. 손에는 부드럽지만 언젠가 당신의 손등을 먼저 베어버립니다. 당신은 혹시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나누고 모든 부탁에 이해라고 대답하며 밤늦게까지 메시지에 답하느라 스스로를 갈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함이라고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삶은 가벼워지기는커녕 점점 무거워진다. 왜 그럴까요? 나는 현대를 일구던 초기에 이런 실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일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믿으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겉으로는 악수하고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호의를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공짜 동전이 아니다. 함부로 쥐어주면 그 동전은 곧 내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된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친절을 지켜줄 세 개의 문, three gates를 드립니다. 이 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당신의 친절은 보류하십시오. 첫째, 규율의 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십시오. 대한통운 트럭 기사 시절 정주영은 납품 시간 9분을 지키기 위해 눈 내린 노처인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큰 말보다 작은 시간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점심 약속에 10분씩 늦고 바빠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에게 무한정의 친절을 쏟는 순간 당신의 시간표는 남의 변명에 종속됩니다.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경계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둘째, 존중의 문입니다. 경계를 이해하는가를 보십시오. 밤 11시에 급히 전화를 걸어오거나 당신의 일정표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요구하는 사람, 농담처럼 던지는 말로 당신의 경제적 한계, 가족 시간, 신념을 슬쩍 넘나드는 사람. 한국 대기업 문화에는 선첸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켜야 오래 갑니다. 선을 모르는 이는 오늘의 호의를 내일의 권리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셋째, 환원의 문입니다. 최소한의 되돌림이 있는가 를 보십시오.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 문장, 마감에 맞춘 작은 협력, 당신의 노고를 기억해주는 한 줄 메모, 씨앗을 뿌렸을 때 흙이 따뜻하게 덮어주면은 싹이 납니다. 그러나 돌밭에 물을 주면 물만 사라집니다. 환원이 영인 관계는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분명한 선포입니다. 나는 나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수익 없는 투자는 중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고마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 만약 세 문 중 두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친절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친절은 빼앗길 자산이 아니라 배분할 자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경험담을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한 신생 협력사 대표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가다듬어 주고 납품 루트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평생 충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3달 후 더 좋은 단가를 제시한 경쟁사로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배신? 아닙니다. 문 없이 성을 연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의 친절을 그가 무기로 쓰도록 길을 내준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밤 내 다짐은 간단했습니다. 친절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절차가 있다. 그 후 나는 세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내 시간을, 내 체력, 내 명예를 맡겼습니다. 손님에게는 미소를, 동지에게는 믿음을, 모두에게 같은 친절을 베풀면
정작 함께 갈 사람에게 줄 친절이 고갈됩니다. 이 기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가게 합니다. 친절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삽니다. 그러나 둑이 없으면 마을이 잠깁니다. 둑은 배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곳에 흘리면 늪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곳에 흘리면 강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강이어야 합니다. 흘러가되 흘러갈 길을 스스로 정하는 강.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수를 받으려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야유를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판은 바람입니다. 오늘은 순풍, 내일은 역풍. 그러나 당신의 기준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바람을 이깁니다. 새 문을 들고 다니십시오. 작은 약속, 경계의식, 최소 환원.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그때는 마음껏 도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친절의 투자법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친절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땅인가? 아니면 당신을 서서히 잠식하는 늪인가? 선택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길은 곧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왜 어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힘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친구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상대가 고집을 부리며 끝없이 자기 주장만 늘어놓으며 올 때, 당신은 말로 설득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침묵은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현대를 세우던 초창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약점이 노출되고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읽으려 애쓰고 결국 스스로 허점을 드러냅니다. 이건희 회장도 종종 말했습니다. 침묵은 경영자의 최고의 언어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침묵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술을 STMY 원칙이라 부릅니다. S, scan. 먼저 감정을 스캔하라.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조급함을 인식합니다. T, time. 90초만 시간을 벌라. 단 90초 침묵이 감정을 식히고 이성을 되찾게 합니다. A, aim. 내가 원하는 결과를 조준하라. 이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Y, yield. 감정은 양보하되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다. 말 대신 미소로 대답하며도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 네 단계를 습관화하면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강자의 태도가 됩니다. 한 번은 해외 파트너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상대는 끝없이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즉각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를 바라보고 단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초는 상대에게는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결국 불안해졌고 스스로 조건을 완화하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침묵이 내 편이 된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숨을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며 6초, 짧은 호흡이지만 이 순간이 당신의 중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종종 목소리를 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가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전투는 침묵 속에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침묵을 잘 지켜도 결국 쓰러집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듯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친절도 신념도 침묵의 힘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얼마짜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성공을 지키는 진짜 울타리 바로 건강의 철학을 3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돈, 명예, 인맥, 사람들은 이런 것만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진짜 자산은 몸이었구나. 나는 평생 수많은 동지들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불꽃처럼 일했습니다. 밤샘 회의, 술자리, 무리한 출장을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들어서니 그들의 얼굴은 빛을 잃고 남은 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빌딩과 주식은 남았지만 본인은 그 부를 누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부의 방패이자 인생의 원천 자본이다. 현대그룹을 일구던 시절 나 역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은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는 웃으며 말했죠. 돈이 나를 살려주겠지. 하지만 며칠 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줬던 건 돈이었나? 아니면 허상인가? 그날 이후 내 철칙은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전 먼저 내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진짜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아침에 5분 스트레칭, 점심에 10분 산책, 밤에 15분 명상. 단 30분이 당신의 인생 가치를 바꿉니다. 이것을 나는 1% 규칙이라 부릅니다. 오늘보다 내일 1%더 건강하게. 그 작은 복리가 쌓이면 10년 뒤 당신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건강을 주식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하나의 종목이라면은 이름은 VOO Health ETF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종목. 하지만 당신이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그것은 마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건 투자자와 같습니다. 언젠가 마진콜이 날아오고 계좌가 청산되듯 삶도 무너집니다. 한국에는 새벽형 CEO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주영, 이건희, 수많은 기업가들이 새벽에 그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몇 시에 잠드는가입니다. 건강은 새벽 의지가 아니라 밤의 절제가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몸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은 쉬자. 그렇게 말하며 몇 년째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돈이 아니라 병원 청구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기 개발, 최고의 성공 철학, 최고의 부의 비밀입니다. 몸이 맑을 때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울 때 인생이 가볍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즉 그 몸을 지켰다면 이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당신의 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협상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편 4부에서 나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흘리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열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성챙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입입니다. 입은 성문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비밀이 흘러나가고 그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협상의 무기로 삼습니다. 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함을 보이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다 말해도 돼. 가족이니까 숨김없이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심코 흘린 말이 내일의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세 겹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3층 성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공개 영역, 누구에게나 말해도 되는 것, 내 원칙, 내 가치, 나의 철학.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전략 영역, 시기와 상대를 보고 말할 것, 사업 계획, 중요한 숫자, 핵심 의도, 상대가 먼저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보류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 영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 나의 치명적 약점, 나의 비밀 무기, 심지어 가까운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 차세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해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사실 우리도 이 기술을 준비 중이야. 며칠 뒤 경쟁사가 그 정보를 입수해 앞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 입이었습니다. 내 성문이 단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술자리에서, 회식에서, 혹은 가벼운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불씨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말하는 순간 빛을 잃고 침묵 속에서 무게를 얻는다. 자랑을 많이 할수록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고 침묵을 지킬수록 내 불꽃은 꺼지지 않고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성은 입 안에 있다. 침묵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지혜와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만자말란띠. 나는 지금 내 비밀을 무기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족쇄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입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밀을 지켜도 관계의 거리를 잘못 두면 결국 상처를 입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따뜻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음 5부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까움과 멀어짐 사이 성공을 지켜주는 황금의 거리,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법? 아니면 말 잘하는 법?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옛 선승들은 고슴도치의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드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너무 멀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아 살아남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젊을 때 모든 관계를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비밀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가까움은 따뜻함이 될 수도 있지만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가 깊은 상처로 번지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의 황금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3단계 안전선이라 부릅니다. 1단계 따뜻함의 거리. 서로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나눌 정도. 이 정도의 거리는 인간적인
온기를 주고받습니다. 2단계 협력의 거리, 일과 책임을 공유하고 약속을 함께 지키는 거리. 그럼 이곳은 신뢰가 자라나는 곳입니다. 3단계 절대선, 이 선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해도 내 삶의 중심 가치와 가족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삼성,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선센 일을 지킨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직급에 맞는 존중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선을 무너뜨리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스스로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소중한 인연의 따뜻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관계란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만큼은 가깝고 상처받지 않을 만큼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존경한 사람들은 거리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설을 말할 때조차 존중을 담았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거리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서로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사람의 진짜 얼굴은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6부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소한 습관으로 당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큰 약속보다 강력한 작은 행동의 힘, 그것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거창한 선언에서? 아니면 멋진 포부에서? 아닙니다. 사소한 습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현대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야카 만부잔, 이런 화려한 말을 내뱉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은 약속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일종의 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시간을 지키는가? 작은 돈이라도 빌리면 반드시 갚는가? 메시지에 간단히라도 답장을 하는가?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않는가?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가? 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는가?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에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이 곧 큰 인격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재를 뽑을 때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학벌이나 말솜씨보다 30일 동안의 작은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기 접시를 치우는가, 늦은 회의에도 표정이 일정한가, 동료를 도와주는 한마디를 건네는가, 그 사소한 행동에서 인재의 무게가 드러났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사람을 평가할 때 큰 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엔 꼭 변하겠다. 앞으로는 절대 보대 안 늦겠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늦고 다음 주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그 패턴, 그것이 진짜 얼굴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작은 습관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가? 감사 인사를 빼먹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지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소한 습관이 결국 나의 신용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거창한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작은 행동이 그들을 증명합니다. 주식시장에서 PE 비율이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듯 작은 습관은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격의 PE 지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결국 당신을 공격하는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7부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랑할수록 외로워지고 소박할수록 부자가 되는가? 자랑이 불러오는 함정과 소박함이 만들어내는 진짜 힘.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는 좋은 차를 사면 모든 모임에서 자랑하고 누군가는 큰 집을 사면 SNS에 사진을 올리고 큰 계약을 따내면 사람들 앞에서 떠벌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박수는 질투와 시기로 변합니다. 결국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말하는 순간 가벼워지고 감추는 순간 단단해진다. 정주영호 회장이 수많은 난관을 돌파할 때도 그는 크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과 함께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그의 성취를 눈으로 보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진짜 무게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스포트라이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밝으면은 배우가 눈이 멀어 무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길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눕니다. 90%는 과정과 배움에 대해 말하라, 단 10%만 결과를 공유하라. 사람들은 과정 속에 땀방울에서 감동을 얻습니다. 반면 결과의 자랑은 시기심을 불러옵니다. 한 번은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유치를 성공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계약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쟁사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접근했고 결국 그는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의 화를 불러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 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자랑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시기라는 불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기쁨일 뿐 남의 평가를 얻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치열하게, 밖으로는 담담히 걸었지만 내 안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소박함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끝내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 뿌리는 바로 타인의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결국 자랑으로 변하고 그 자랑이 자신을 갉아먹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8부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짜 성공을 결정짓는 기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나 역시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듯 기뻤고 비난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수많은 직장인과 사업가들을 보았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은 이들, 친구의 기대를 맞추느라 자기 길을 놓쳐버린 이들, 그들은 모두 착했습니다. 하지만 착함 때문에 스스로를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IMAN 원칙입니다. I, integrity, 진실성, 거짓 없이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M, mastery, 숙련, 매일 조금씩 내 분야에서 더 나아지고 있는가? A, accountability, 책임, 내 실수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는가? And T, North Star, 북극성, 나만의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야유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은 불다 멈춥니다. 그러나 나의 북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은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에 충실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안 되면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안 될 거야. 그건 무리야. 이런 말이 당신의 귀를 맴돌고 있습니까? 그 말들을 마음에 담는 순간 발걸음은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을 끊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은 바람이고 나의 신념은 뿌리입니다. 바람은 언제든 방향을 바꾸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지탱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바람을 쫓고 있는가? 뿌리를 키우고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친절이라는 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투자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부에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친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kindness, ROI, 친절의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법, 곧 알려드리겠습니다.